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브리핑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 너무 어이없게 시장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브리핑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정말 블랙 먼데이고요. 검은 월요일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빠질까? 저도 이렇게 예상은 못했는데 코스닥 쪽은 정말 심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한 2% 정도 빠졌지만 코스닥은 정말 7%가 넘게 빠졌죠. 자, 이거는 뭐 거의 투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코스닥은 그동안 누적된 악재가 오늘 폭발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는요, 그 신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신뢰가. 이번에 마지막 불을 땡긴 게 신라젠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시황을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자잘구레한 거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큰 그림에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기업 분석, 뭐 신라젠이 어떻다, 뭐 외국인이 팔았네, 기관이 샀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죠. 요즘에는 분쟁도 아니죠. 전쟁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얘기 할 때도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 시장은 보호무역으로 가고 큰 그림만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가더라도 한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요. 지금은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직접 수출 가지고 대립하는 당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재해 줄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거는요,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입장은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보호무역을 하고요, 입장 자체가 일본 입장에 가깝지 한국 입장에 가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군사동맹도 미일동맹이 강하죠. 그 다음에 지도자의 그 거리도 한미보다는 미일이 가깝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한 보복조치가 미국이 중국한테 한 보복조치하고 유사하죠. 자, 미국이 일본한테 이런 거 못하게 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들은 하면서 일본한테는 못하게 한다? 그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일 갈등은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제국지 시대의 뿌리가 지금의 경제 분쟁까지 온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근본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다, 패권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미 간의 공조가 약화된 부분도 한일 간의 경제분쟁 중재를 어렵게 하는 거다. 미국이 중재를 못한다면 어느 나라가 하겠습니까? 사실 중국은 속으로 웃고 있는데요. 자, 뭐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를 조금 입장을 이해했다? 동남아 국가는 힘이 없는 나라잖아요. 동남아에서 힘쓸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 러시아 웃고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카디즈 침범했잖아요. 한미동맹 조금 균열이 생긴 틈을 타서 침입을 한 거예요. 자, 북한요? 북한은 웃고 있죠. 당연히 북한은 원래 한국과 일본이 결속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자, 미국은요, 웃지는 못하지만 굳이 한국 편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다 지금 큰 그림을 설명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장이 신뢰도 잃었죠. 코스닥은. 코스피나 지수는 이제 보호무역도 있죠. 직접적인 한일 분쟁도 있죠. 거기다가 한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럼 기대 언덕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대 언덕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딱 하나가 있죠. 값이 싸졌다. 값이 싸졌다는 게 기대 언덕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자,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하는 데 되고, 이제 다 팔고 떠나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죠. 지금은.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자기 종목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지금은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되고요. 생존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돈 10%, 20% 날리고 안 날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식시장을 덮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폭망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을 걱정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다가온 게 주식시장이니까 이걸 먼저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린다면, 자, 좋은 종목이면 존버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존버라는 표현을 썼어요. 버틸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두드려 맞고는 팔 수가 없죠. 근데 코스닥 쪽은 정말 잘 선별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신라젠을 정점으로 정말 신뢰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신라젠은요, 임원들하고 대표만 돈 벌었어요. 주식을 다 팔아먹었죠, 그동안에. 자, 그래서요,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다가 다 꼬라박고 그 돈을 스톡옵션으로 대표나 임원들, 그 다음에 몇몇, 뭐, 정보 빠른 외국인이나 정보 관계자든지 누가 정보 빠른 그런 기관 투자가나 뭐 이런 사람들만 이익을 취한 거고요. 그 나머지 모든 돈은 개미들은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꾸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제 얘기도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요. 자, 존버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내 주식을 잘 봐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망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망할 주식인가? 안 망할 주식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제. 자, 안 망할 주식이면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현금 들고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대로 경제 고꾸라지면요, 돈이 휴지 쪼가리 될 수가 있어요. 빵 하나 살려고 수레로 돈을 끌고 가는 모습 봤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현금이 좋죠. 자, 주식은요, 그 회사를 사는 거기 때문에 회사만 건실하다고 하면 주식 들고 있으면 나중에 경제가 망해도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망할 기업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 망할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아무런 소득도 없고 여기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도 꼬라박은 사람이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어느 정도 잘 주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 뭐 5천원짜리가 2천원 가더라도 어차피 대주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배당을 조금씩 주면 그 돈을 내가 용돈이 됐든 생활비가 됐든 좀 받아 쓸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라면 팔으면 안 된다. 그냥 가지고 존버해야 된다. 자, 이런 주식을 안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조금 아쉽지만 상황을 봐서 올라올 때마다 파는 게 좋다. 자, 지금은요, 주식이 너무 빠졌네 안 빠졌네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거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한국 경제에 지금 위기가 심각하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한일 무역 분쟁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정부 대책마저 말잔치로 끝나기 때문에 대책이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경제, 가족의, 여러분 가정의 경제,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좋죠. 현금 들고 있는 분이라면 뭐 성급히 들어갈 필요도 없죠. 좋은 조식 조금씩 어차피 쇼핑한다 생각으로 사시면 좋은 거죠. 현금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은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택하는 게 1순위다. 두 번째는 그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 성장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황 간단히 보면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시황은요.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환율이에요. 환율이고 오늘 무지하게 올랐어요. 17.30이 올랐기 때문에 이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빠졌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시황 여러 개 들을 필요도 없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투매를 했고 기관이 방어를 했지만 역부족이다. 개인은 거의 신용물량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일부 뭐 미수라든가 신용물량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온 거니까요. 크게 의미는 없다. 자, 이렇게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는 한 시장이 돌아설 일은 없다. 기술적 분당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조금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물량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뭐 내일 정도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게 추세적 반등은 아니라는 걸. 반등이 나올 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금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생존의 개념이다. 그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해서 살아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좋은 주식은 우리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지금 가격이면 배당도 주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황은 요즘에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이미 뉴스는 다 나와 있다. 나올 만한 악재도 다 나와 있다. 그럼 뭐만 보면 된다? 이제 환율 부분이 제일 중요해졌다. 우리가 1200원을 이렇게 쉽게 돌파한다는 얘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천정이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투심이 악화됐고요.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코스닥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당분간은 힘을 못 쓸 거다. 이 신뢰를 회복할 만한 재료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황 굉장히 어려운 시황 뭐 검은 월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자꾸 오늘은 폭락했더라도 내일은 올라오겠지. 좋은 뉴스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마저 없다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한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안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빠졌기 때문에 간단히나마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